세상에서 가장 깊고도 아픈 대신은 낯선 이로부터가 아니다. 함께 삶을 걸어온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걸어 살아난 존재였다면 그 상처는 뿌리째 흔들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한 남자의 무너짐, 그리고 그 속에서 튀어나오는 진실과 자각, 그리고 삶의 철학에 관한 기록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고전 철학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배운 세 가지 깊은 깨달음을 나누려 합니다. 나는 한상우, 올해 65.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다. 청춘의 대부분을 서울 외곽의 작은 공장에서 보내며 30년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일해왔다. 그 긴 시간 속에서 아들 둘을 키웠고 아내와 함께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꾸렸다. 이제는 고향산 노년을 맞이하며 아내와 함께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나누고 손주 소식을 기다리며 사는 그런 평화로운 날들을 꿈꿔왔다. 그러나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전혀 다른 길로 꺾이기 시작했다. 전체 구성 안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저는 세 가지 고전적 풍차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겉모습이 아니라 기운이 달라진 사람을 알아보는 것. 말보다 먼저 변하는 건 눈빛이다. 2. 의심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을 때 생기는 감정이다. 불신은 논리로가 아니라 직관으로 시작된다. 3. 파괴가 끝난 자리에 비로소 진실이 놓인다. 무너져야 보이는 풍경이 있다. 지금부터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이야기의 흐름에 맞춰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겪을 수도 있는 혹은 한 사람의 노년에 어느 날에 찾아온 전화와 고요한 동대, 그리고 그 후의 깊은 통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장 겉모습이 아니라 기운이 달라진 사람을 알아보는 법. 그날 저녁 아내 은정이 집에 돌아올 시간은 밤 10시를 훌쩍 넘긴 뒤였다. 나는 낯설게 느껴지는 향수를 맡았다. 익숙하지 않은 향기. 그러나 그저 요즘 트렌드인가 보다 하고 지나쳤다. 하지만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늦은 귀가, 이유 없는 외출, 그리고 그녀의 옷차림이 바뀌기 시작했다. 어두운 톤에 질져있던 아내는 요즘 들어 유독 밝은 색을 즐겨 입었다. 화장도 달라졌다. 더 성실해졌고 무엇보다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요즘 필라테스를 다닌다고 했다. 건강을 위해서라니 나는 그저 좋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기운이 달랐다. 이전에 그녀는 운동 전후로 옷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은 화장을 곱게 하고 향수를 뿌린 채 마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듯한 모습으로 나섰다. 그 순간부터였다. 나는 이야기보다 눈빛을 먼저 보게 되었다. 그리고 고전 철학은 말한다. 말은 감출 수 있어도 기운은 숨기지 못한다. 식탁에 앉아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 그녀. 내가 말을 걸면 멍하니 있다가도 대충 건성으로 대답하곤 했다. 나는 그 안에서 그녀가 이곳에 없다는 걸 느꼈다. 사람의 마음이 멀어질 땐 소리보다 공기가 먼저 변한다. 그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건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였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겉모습보다 먼저 변하는 건 기운이라는 것을. 주장 의심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을 때 생기는 감정이다. 그날 밤 그녀는 평소처럼 샤워를 하러 갔다. 소파에 앉아있던 나는 무심코 탁자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을 바라봤다. 화면이 켜졌다. 오늘 밤 다시 보고 싶어.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이 코치였다. 나는 손을 덜덜 떨며 화면을 내려놓았다. 설마
내가 무리하는 거겠지? 그렇지만 이미 마음은 알고 있었다. 의심은 논리가 아니라 직관에서 시작되는 감정이다. 고대 유학자는 말한다. 두려움은 모를 때 생기고 의심은 이미 알면서 거부할 때 생긴다. 내가 그동안 느꼈던 변화들. 내 눈을 피하던 그녀의 눈동자.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던 그 습관. 식사 중에도 멍하니 다른 생각에 빠져있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느낌에 의존하지 않고 진실을 확인하자고. 그래서 조용히 그녀가 말한 필라테스 시간에 맞춰 그녀를 뒤따라 나섰다. 하지만 그녀는 운동센터가 아닌 번화한 거리 쪽으로 향했다. 마치 약속된 누군가와 만남을 위해 걸어가는 듯한 걸음걸이로. 그 순간 나는 나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나는 정말 그녀를 몰랐던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했던 걸까? 이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나를 덮쳤고 그제야 나는 받아들였다. 의심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기에 시작되는 감정이라는 것을. 파티가 끝난 자리에 비로소 진실이 놓인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나는 시작이다.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그녀는 필라테스를 다니는 건 아닐까? 혹시 내 불안이 만들어낸 그림자는 아닐까? 하지만 그날 그 의심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완벽하게 무너져버렸다. 나는 멀찍이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뒤따랐다. 그녀가 들어선 곳은 필라테스 센터가 아니었다. 그곳은 조용하고 작은 카페였다. 사람들의 대화가 은은하게 퍼지는 낮은 조도의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내가 믿고 싶지 않았던 장면과 마주쳤다. 창가 자리. 은정은 젊은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둘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마치 오랜 시간 함께한 연인처럼. 말보다 눈빛이 먼저 웃고 있었고 그의 손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 위로 포개졌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마치 천장에서 바닥으로 낙하하듯 철렁 온몸이 차가운 구덩이로 빠져드는 느낌이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저 손짓, 저 미소, 저 익숙한 친밀감. 그건 내가 알던 그녀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낯설었던 건 그녀가 너무 행복해 보였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바지를 움켜쥔 채 천천히 그 뒤 곁으로 다가갔다. 그림자가 테이블 위에 드리워졌고 은전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이 눈 깜짝할 새에 하얗게 질려갔다. 나는 차분히 최대한 감정을 누른 채 입을 열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젊은 남자는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의자에 느듯이 기대 앉아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렸다. 오래 하시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태연하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믿고 싶지도 않았다. 다만 그의 시선보다 더 가슴을 찢은 것은 내 안에 떨리는 입술이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직감했다. 우리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이렇게 밖에서 만난 건 오늘이 처음이겠지? 나는 담담하게 물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눈빛만이 흔들리고 있었다. 젊은 남자는 다시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정말로 오해십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내게는 아무런 울림도 없었다.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고 손끝이 저릿했다. 무너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무게는 너무도 분명하게 느껴졌다. 나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제 그만하자. 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는 당황한 듯 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뭐라고? 나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 순간 우리 40년의 시간은 조용히 산산이 부서졌다. 비로소 홀로 남겨진 자리에서 다시 나를 마주하다. 혼자라는 고통은 때로 가장 선명한 삶의 거울이 된다. 이혼하자. 내가 입을 열었을 때 그녀는 갑작스레 내 손을 붙잡았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오해라고 해줘. 우리 이렇게 끝내면 안 돼. 나 정말 실수였어. 하지만 나는 조용히 그러나 간혹이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이제 끝내야 해. 넌 이미 내 마음에서 떠났어. 그리고 난 그런 널 더는 붙잡고 싶지 않아. 그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숨이 넘어갈 듯 흐느끼며 말했다.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돼? 우리가 보낸 그 시간들 아무 의미 없었던 거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40년이란 시간이 무의미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지금 내가 이 관계를 끝내는 건 그 시간을 스스로 정리하는 거야. 내가 내린 결정이야.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크게 들썩이며 울음을 삼켰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한때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과 마주했지만 가슴 어딘가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손을 내밀어 그녀를 감싸 안았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너도 알고 있잖아. 나는 단단히 말했다. 우린 이미 끝났다는 거.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 대신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야? 나는 한숨을 천천히 토해낸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이젠 늦었어.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우리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지나고 있었다. 나는 마침내 이혼 서류를 작성했다. 그녀는 끝까지 매달렸다. 그러나 내 결심은 단단했다. 40년을 함께했던 사람이 그렇게 내 인생에서 사라졌다. 법원에서 마지막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 길. 익숙한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오래도록 걸었던 길인데도 그날따라 처음 걷는 길 같았다.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되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 곳곳엔 그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함께 앉던 소파, 마주 앉아 밥을 먹던 식탁, 밤이면 나란히 누웠던 침대. 그 모든 곳에서 그녀는 사라지고 나는 남아있었다. 냉장고를 열자 그녀가 좋아하던 반찬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녀가 정리해 둔 수건은 서랍장 속에 가지런히 적혀 있었다. 침대에 누우면 그녀의 향기가 아직도 어딘가 남아있는 듯했다. 혼자가 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 밤이면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익숙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이 몸보다 마음을 먼저 무겁게 만들었다. 거실에 앉아 TV를 틀면 어디선가 그녀가 나올 것만 같았고 가끔 문틈 너머로 그녀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나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문득문득 그녀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맛있어? 라고 물으며 웃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허공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그녀가 좋아했던 음식을 치우지 못하고 멈칫했다. 그 익숙함이 이제는 나를 더욱 낯설게 만들었다. 나는 때때로 길을 걷다가 무심코 그녀가 걸었던 자리에 손을 뻗었다. 쇼핑을 하다. 그녀가 좋아했던 물건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다. 결국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의 부재가 내 삶의 모든 구석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왜냐하면 설령 다시 함께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심이 아니라 해방으로 받아들이는 용기. 모든 끝은 또 다른 시작의 문턱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무심코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 피곤했고 무기력했고 어딘지 모르게 삶에서 멀어진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아주 깊고 조용한 자각 하나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녀가 떠났지만 내 삶까지 함께 떠날 이유는 없었다. 내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고 남은 삶은 나만의 것으로 채워야 할 몫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부터 시작했다. 그녀의 자리가 남아있던 식탁에서 조심스레 그 의자를 밀어 넣었다. 그녀가 쓰던 컵을 깊숙이 찬잔 안에 넣었다. 냉장고 문을 열어 그녀의 손길이 남아있던 음식들을 정리하고 내가 좋아하는 식재료들로 새롭게 채웠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었다. 그녀 없는 삶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이었다. 나는 혼자서 식사를 했다. 혼자서 산책을 나갔고 혼자서 영화를 보았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말을 걸 상대가 없다는 사실이 공기마저 적막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자 그 고요함 속에 어떤 평화가 서서히 자라기 시작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깨달았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깊은 흔적을 남기는 또 하나의 정이라는 것을. 결국 남겨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다. 이별의 의미를 완성하는 것이다. 나는 여행을 떠났다. 먼 곳이 아닌 익숙한 도시를 벗어난 바닷가부터 시작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아무 생각 없이 서 있었다. 자유로움. 그리고 동시에 밀려오는 깊은 고독.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마저 내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예전의 나였다면 혼자서 여행을 떠나는 일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전해가고 있다. 나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중 하나가 독서였다.
젊은 시절 손도 대지 않았던 조금은 철학책들을 펼쳐보기 시작했다. 인자는 왜 외롭고 왜 서로를 기대며 살다 다시 홀로 돌아오는가? 그런 물음이 담긴 문장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내 마음을 조용히 두드렸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 혼자 죽는다. 그 한 줄을 읽었을 때 나는 지금의 내 삶을 떠올렸다. 그렇다. 혼자라는 건 외로운 일이지만 동시에 나 자신과 진짜로 마주할 수 있는 길이기도 했다. 나는 등산을 시작했다. 처음엔 짧고 쉬운 코스부터 오르막길에 숨을 가쁘게 했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 머릿속이 맑아졌다. 정상에서 온몸으로 부는 바람을 맞으며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상은 이렇게 넓고 나는 그동안 너무 좁은 공간에 갇혀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 그림을 기우기로 했다. 붓을 잡고 캔버스에 색을 칠하며 내 안에 쌓여있던 어둡고 무거운 감정들을 하나씩 쏟아냈다. 단어로는 표현되지 않던 내 감정들이 색과 섬에 따라 스며들며 조용한 해방감을 주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산실이란 나를 자유롭게 하는 또 다른 방식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이제서야 진짜로 나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요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사람의 온기를 완성해드리겠습니다. 이 잔은 회복의 절정과 함께 자지 한입, 성숙, 그리고 인생에 대한 깊은 철학적 통찰이 담기는 마무리입니다. 말미에는 독자 혹은 청중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마무리되어 유튜브 오디오북 청취자의 공감과 사유를 이끌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6장 고요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사람의 온기. 끝은 끝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문이었다. 처음엔 거칠고 흐트러진 산들뿐이었다. 물감은 던졌고 손은 망설였고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색이 정돈되고 산을 따라 이야기가 살아났다. 그것은 꼭 내 삶을 캔버스 위에 옮겨놓은 듯했다. 혼란을 통과한 선은 비로소 선명해진다. 상처를 통과한 삶은 비로소 단단해진다. 나는 더 이상 시간에 머물지 않았다. 작은 용기를 내어 동네의 독서 모임에 참여했다.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내 옆자리에 앉은 이들도 나처럼 배우자를 잃었거나 이혼 후 삶의 단련을 잃었던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 나눴고 서로를 바라보며 고기를 끄덕였으며 울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들을 나눴다.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그 깨달음 하나다. 내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었다.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나는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혼자 하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혼자 밥을 먹는 일도, 혼자 영화를 보는 일도, 혼자 산책하며 바람을 맞는 일도 허전하지 않았다. 외롭지 않았다. 그 모든 시간을 나는 고요라 불렀다. 그리고 그 고요는 내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졌다. 물론 가끔은 외로웠다. 하지만 나는 그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배웠다. 아니, 그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익혔다. 결국 인생은
혼자가 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었다. 혼자가 된다는 건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진짜 나를 찾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몇 달 후,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잘 지내?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조심스레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 내가 잘못했어.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나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말에는 통해와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 감정이 이제 내 마음에 닿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아니, 나는 이제서야 진짜 나가 되었다. 이제 난 너 없이도 행복해. 나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날 용서할 수 없어? 그때 나 정말 어리석었어. 그 사람도 결국 날 떠났어. 나 너무 외로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때 너는 내게 친구일 뿐이라 했지. 장난이었다고도 했지. 나를 얼마나 바보처럼 만들었는지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그녀는 울고 있었다. 그 울음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지만 이제 내 마음을 흔들 수 없었다. 그럼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마지막 말아.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응. 이제 넌 내 과거야.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가 되었고 그 젊은 남자도 결국 그녀 곁을 떠났다고 들었다. 나는 다시 내 삶을 향해 걸어갔다. 사랑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난다는 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함께했던 시간, 나눴던 추억, 쌓아 올린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때 그 상실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하지만 끝까지 참고 사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상처를 마주하고 스스로를 다시 일으키는 용기다. 나는 안녕와의 이별을 통해 그것을 배웠다. 혼자가 된 현실이 처음에는 너무도 버거웠지만 그 시간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다시 만났고 내 인생을 다시 살리겠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기로 했다. 나는 이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안다. 그 시간은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후련하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음을 나는 매일 실감하고 있다. 혹시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끝까지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질문의 답은 어쩌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주하고 사랑해야만 알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이 어느 길을 선택하든 그 선택의 끝에서 당신만의 평화를 마주하시길 바랍니다.